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일이 너무 많아서 일단 공수표를 막 던져요. 선생님 뭐 좀 해주세요. 오케이 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냥 선생님한테 일단 개인톡도 막 보내고 선생님 저 스케줄 좀 짜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 그러면 일단 내가 온 걸 알아도 안 읽을 때도 있거든. 아니 그것도 이해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네가 질문을 딱 했어. 누가 봐도 질문인 거 선생님 이제 톡 미리 보기 같은 게 뜨니까 선생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게 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당장 답장을 해줄 게 아닌데 딱 읽으면 내가 까먹어. 카톡에 숫자 1이 살아있어야 선생님이 시간 나면 지금 될 것 같아. 그럼 딱 읽고 바로 풀어서 찍어서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야. 좀 어려운 문제면 받아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면 선생님 탭에다가 그 라이브로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왜 음성이랑 펜 글씨 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으로도 보내주거든.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기다려요. 질문을 딱 했어. 근데 이 새끼가 안 읽어. 분명히 봤을 것 같은데 이 생각하면 봤는데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든 집에 가서 뭐 식탁에 앉아서 쓰든 무조건 다 해줘. 그러니까 그런 거나 요구할 게 있으셔도 선생님한테 일단 톡을 쏴.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야 돼요. 요즘 대한민국이 법리를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증거를. 자, 해봅시다. 자 봅시다. 229번. 지금 이반에 스케줄을 짰던 친구도 있고 안 짜본 친구도 있어서 그걸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선생님이랑 원장님이랑 스케줄 짜는 상담을 하시려면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가 소요돼요. 1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네가 뭘 알고 와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고정 스케줄, 그러니까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고 또는 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운동을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헬스장이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그런 거 고정된 시간대, 그리고 과외면 과외, 그리고 나는 인강을 들을 거면 인강을 뭘 듣고 있는지나 어떤 라인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인강을 듣고 싶은데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생각해갖고 오면 도와준다고. 뭐 메가스터디든 미스투스든 뭐 상위 레벨이든 하위 레벨이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오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약한 과목, 강한 과목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갖고 와야 선생님이 시간표를 짜고 스케줄을 짤 때 고정 스케줄에 숙제하는 거 짜고 그 다음 남아있는 빈칸은 전부 다 니네 약한 과목 위주로 먼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오셔야 돼. 그리고 가끔 옆에 앉혀놓고 자 상담하자라고 시작했는데 내가 뭘 물어보면 다 몰라. 너 뭐가요? 전반적으로 다. 뭐 이런 거는. 학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결정 못했대. 지금 겨울방학이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은 10시 이후에도 가능하니까요. 내가 피곤해서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빼서 토요일에도 선생님이 수업이 없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수업이 없고, 그런데 선생님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을 하니까 그때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자, 29번 볼게요. 네? 29번은 쉬워 보이는데 3, 4, 5짜리 직각삼각형이면서 지금 얘가 A, B를 1대 M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대 M A, B, P, C, 그리고 여기가 1대 M, 여기가 Q 이렇게 자. 그리고 얘 길이가 2분의 3루트
괜찮네. 그리고 넓이 구하세요. 자, 해봅시다. 우리 저 앞부분 거 따와서 얘만 찾으면 그냥 끝나는 거네. 그죠? 자, 요 길이 찾읍시다. 요 길이. 요 길이는 3이라는 놈을 전체 몇 등분 내냐면 m 더하기 1 등분을 낸 거에서 1짜리에 해당되는 거죠. 길이가. 그 다음 여기 길이는 전체 5라는 놈의 길이를 마찬가지 m 더하기 1 등분을 낸 것 중에 m짜리에 대한 길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2분의 3 루트 5의 값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각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뭘 쓸 수 있냐면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죠? 코사인 법칙 갑니다. 너 제곱은 즉 4분의 제곱 그러면 9, 45는 주변에 있는 놈의 제곱 m 플러스 1의 5m의 제곱 더하기 m 플러스 1의 3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에 곱하기 m 플러스 1 5m 계산 너무 귀찮다. m 플러스 1 3 곱하기 코사인 a인데 코사인 a를 큰 틀에서 보시면 우리가 구하실 수 있죠. 코사인 a는 이렇게니까 5분의 3 이거는 5분의 3 끝! 그럼 여기서 m의 값 나오겠죠? 그래서 셀프 m 값 구하시고요. m의 값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우리가 여기에 뭐라고 그랬지? 넓이 구하라고 했죠? 얘 넓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m의 값 나오고 나면 이 길이가 확정되고 길이가 확정되고 마찬가지 따라서 최종 얘의 넓이는 2분의 1 a, b, sin, 세타 요거 쓰시면 되죠? 그럼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고 sin a는 j 때문에 5분의 4짜리가 되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았죠? 오 이제 수열이네. 정리 높이고 뒤에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자 231번 이거 농담하려다가 참았어. 한참 하겠네라고 얘기하는 참았어. 안 한 거야. 또 진짜 안 해. 또 그 코드가 맞는 애들이 있어 새끼야. 자 다음 231번 가계의 등분이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 굉장히 흔해 빠진 유형 중에 하나죠. 여기가 2, 3 그리고 넓이 나와 있고요. 넓이가 2분의 3루트 3입니다. 전체 넓이죠. 그럼 일단 우리가 1단계로 중심각 구하실 수 있죠? 예, B인가? 예. 세타, 세타, 2세타라고 나봅시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 2분의 1 A, B, sin 2세타 라고 하는 놈은 2분의 3루트 3입니다. 3, 3, 2, 2 따라서 sin 2세타는 개 쉽네. 흡수각이잖아. 그치? 자, sin 2분의 3 sin 값이 2분의 3이 되는 걸 찾는데 우리가 얘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가 기준으로 보면 얘가 될 때가 얼마야? 사인이 언제 2분의 루트 3이야? 세워줘야지. 2 루트 3이. 따라서 60도일 때지. 60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얘가 69조가 아니잖아. 둔각구조니까 그럼 얼마일 때야? 를 찾는 방법이 그냥 이거 그리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60도를 먼저 예각 구조로 60도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에 대한 대칭 구조. 이렇게. 얘. 그리고 여기. 여기도 60, 여기도 60, 여기도 60, 여기도 60. 이렇게 잡으면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서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 빨간색 세 놈이 전부 다 뭘 뜻하냐면 사인 머시기인데 그 머시기가 회전한 각
그 놈이 전부 다 뭘 갖냐면 2분의 루트 3을 가져. 대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절대값이 이렇게 갖는다고. 그리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뭘 보는 거야? 어떤 땅덩어리인지를 보면 되는 거지. 올이니까 얘는 요놈 새끼는 양수값 갖는 거고, 올 사인이니까 얘도 양수값 갖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값 갖는 거죠. 여기도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둔각인데, 사인의 둔각인데 2분의 루트 3은 오늘 여기잖아. 여기는 60이고 여기도 60이니까 180에서 60 빼면 120 돼야지. 따라서 세타라는 반쪽짜리가 60이 되는 거고, 얘가 60도가 됐죠? 60, 60. 이건 중학교 문제지? 가운데 거 x로 두시면 전체 넓이는 너 넓이 더하기 너 넓이니까 2분의 1 a, b, sin 60 왼쪽 삼각형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 2분의 1 a, b, sin 60 이렇게 해서 x값 구하시는 거지. 그죠? 가계 이등분은 보통 이렇게 많이 구합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AB 길이 2 그리고 BC 길이 4 CA 길이 3 그리고 어쩌고 했을 때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십시오. 자, 해봅시다. 여기는 가계 이등분선을 알려준 게 가계 이등분선. 그럼 2대 3은 2대 3이다 보다는 가계 이등분선의 이 각은 원주각이잖아요. 그럼 호의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이 호랑 이 호의 길이가 똑같다는 건 현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알려줄 것 같아요. 예. 끝. 왜냐면 이거 계속 반복되잖아.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가게 크기가 180이야. 그죠? 180. 그럼 나는 너를 세타라고 두면 너는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요 위쪽에 있는 이 삼각형으로 세변 길이 하니까 얘로 코사인 세타를 구하실 수 있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코사인 8 마이너스 세타라는 값을 아는데 그 놈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아닙니까? 그럼 너를 이용해서 우리가 너의 값을 구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고 나면 아래쪽에 있던 삼각형 구조에서 너를 우리가 x라고 놓는다면 4와 x와 코사인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여기서 x 값을 구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코사인을 알았으니까 코사인으로는 뭘로 바꾸냐면 사인으로 바꿔치기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럼 사인 값 알고 x 값 아니까 따라서 뭐 쓰면 돼?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쓰시면 면이 끝나겠네. 괜찮죠? 이게 아주 흔해 빠진 유형 중에 하나야. 이런 문제는 그냥 딱 보면 띡 나와야 돼.
수열, 등차 수열 부분 선생님이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봅시다. 지금 보니까 등차 수열 가벼운 것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합도 정리가 되어 있고 하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 구분에 대한 내용 정리 잠깐만 좀 봅시다. 지워도 되죠? 여기는 완전 암기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좀 잊고 있을 것 같아서 개념 정리 한번 합시다. 자,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제일 먼저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일반항은 A1 플러스 N-1D 라고 가르치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예를 들어서 숫자 수열이 3, 5 이렇게 나간다고 치자고 7, 9 그냥 아주 쉬운 등차 수열이잖아요. 이런 걸 하면 습관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아 얘는 등차 수열이야를 알고 있으면 A에는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무조건 N에 관한 1차식이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N의 개수는 얘 전개에서 N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해봐. 무슨 일이 모르죠? 왜냐면 A1도 상수잖아. 상수. D도 상수거든? N이 뭐야? 변수야. 함수로 치자면 X값 같은 애가 N이잖아요. 그럼 얘를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DN 이렇게 나와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fx처럼 보면 fx 그러면 얘는 dx 더하기 뭐식이잖아. 그러면 이 d가 하는 역할이 뭐야? 1차함수에서의 기울기 같은 역할이잖아. 그게 바로 뭐야? 공차라고. 공차.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야. 아, 널 보면 아, 전 다 알죠. A1 플러스 N-1 공차 2 이렇게 하지 말고 널 보면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A에는 공차 D라고 쓰는 거야. 공차 D. 따라서 EN 이렇게. 그러고 나서 1 넣었을 때 첫 장 돼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바꾸고 끝나는 거야. 이게 좀 습관 돼야 돼. 습관. 안 그러면 이거 진종일 이거 맨날 이거 푼다고. 하지 마. 이 짓거리.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뭐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당연히 A1 플러스 N-1 D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뭐야? DN이야. DN. 그리고 이 개념을 아셔야 함수적 해석이라고 하거든. 등차 수열은 함수로 해석을 하면 1차함수가 나오고 등 비수열은 함수로 해석하면 뭐가 나오지? 첫째 항이 2야. 두 번째 항이 4야. 세 번째 항이 8이야. 2의 n제곱이 나오잖아요. 그쵸? 2의 n제곱. 그럼 n을 x라는 변수로 바꾸면 지수함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함수적 개념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은 그건 조금 이따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리잖아. 만약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fx는 2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함수를 그렸고 gx는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놈을 그렸어요. 봐봐. 얘한테다가 내가 x에다가 1 넣잖아요. x에다가 2 넣잖아. x에다가 3 넣잖아. 그럼 이 막대기 길이가 뭘 가져? 등차를 가져요. 맞니? 왜냐면 1차 구조면 전부 다 등비의 일반한 구조와 스타일이 똑같고 얘 2가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돼요. 왜 그러냐면 기울기라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이렇게 x 더하기 1 2x 더하기 1을 이렇게 바꾸자면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두 칸 가는 거니까 1에서 2로 가면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일 때 위로 두 칸이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두 칸이 가는 거야. 늘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공차를 갖는다고. 얘가 공차가 되면서 이렇게 돼. 그럼 마찬가지겠지. 얘도 그래. 얘는 한 칸씩 가면 공차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3씩 줄어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한 구조가 나와. 그러면 우리는 막대기와 막대기를 합한 즉 얘네들의 총 막대기 길이는 재는 방법이 뭐야? fx-gx지. 맞아? 이렇게 하면 쟤네들의 막대기 길인데 얘는 뭘 뜻하냐면 결국에 등차와 등차의
어떠한 등차와 어떠한 등차의 새로운 더하기 빼기의 구조는 뭘 갖는다고? 또 다른 등차를 갖습니다. 이거 배워보신 적 있죠?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은 서로 다른 두 등차 수열의 합을 정리해요. 첫째 항, 셋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을 더하고 해도 새로운 등차, 빼고 해도 새로운 등차가 만들어진다는 게 함수적 해석으로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 상황들 알고 계시면 되고. 솔직히 뭐 등차 수열의 합 파트에서는 딱히 일반한 파트에서는 딱히 해드릴 거 없어. 그냥 정확히 여러분들이 고난도를 풀려면 1차 함수 구조로 가졌습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등차 수열의 합 파트를 좀 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을 보시면 SL은 그래서 합 정리하죠? 합 공식 뭐예요? 기억나?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2분의 1 항의 개수. 공식을 이렇게 보면 아무렇게나 외워도 되는데 분모에 2 n a1 플러스 l. 거의 안 쓰죠? 시험에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여기 끝항입니다. 끝항. 얘들아, 얘 몇 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n번째 항까지 더하세요죠? 그런데 n번째 항까지 더하라는데 n번째 항이 누구야? 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n번째 항이라는 이 끝항은 an을 뜻하고 그놈이 a1 플러스 n-1d잖아요. 그걸 갖다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훨씬 많이 쓰는 2분의 얼마? n 중괄호 2a1 플러스 n-1d라는 공식이 만들어지죠. 되셨음? 이것도 마찬가지 외우되 이걸로 풀지 않아. 그러니까 수열의 명언 같은 게 있거든. 수열 파트의 명언 같은 게 뭐냐면 공식을 외우되 공식대로 풀지 않는다 라는 말을 진짜 엄청 들어야 돼.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공식대로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뭐가 훨씬 중요하냐면 쟤를 선생님이 함수로 해석하면 1차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얘의 함수적 해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함수적 해석. 다시 말해서 SN이라는 걸 FN처럼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N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얘는 뭐가 되냐면, 자, N제곱항 찾아봐. 그러면 DN 나오고 얘 만나면 2분의 N이 DN을 만나면 2분의 DN제곱이 돼요. 2분의 DN제곱 플러스 N항은 두 개가 있어요. N항은 얘에서 이렇게 정리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D랑 얘랑 있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A1의 마이너스 2분의 D의 N 나오고요. 그리고 다전개해도 N 때문에 상수항이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뭘 뜻하냐면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습니다. 의 구조예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로 이렇게 하나 내봅시다. SN은 N제곱의 플러스 N을 뜻해요.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수열이라고 나오지 등차라고 안 나오거든.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총합을 얘라고 했을 때라고 하면 우리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얘는 100% 누구라고? 등차 수열의 합일 거라고.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든 분석을 해서 이걸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얘 AN 일반항을 찾는 거야. 그럼 첫째 항과 끝항을 찾는데 원래 방식은 뭐냐면 원래 방식은 SN이라는 건 A1부터 시작해서 AN-1에 AN까지를 더한 게 SN이잖아요. 근데 난 일반항을 알고 싶으니까 뭘 하냐면 누구까지 더해? AN-1까지에 대한 합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 걸 뭐 하시면 빼시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AN이 튀어나오고 그놈은 SN의 마이너스 SN-1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원래 풀이에요. 이게 서수형 풀이 방법이죠. 그래서 서수형을 하는 학교들은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서 늘 주의사항이 뭐냐면 n이 뭐야? 자연수잖아. 항의 뭐 몇 번째니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n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2분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고 마이너스도 안 되고 0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요 첫 번째 줄의 의미는 n이 자연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멋대로 n-1을 쓰면 얘는 1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부터 출발이야? 2일 때라는 조건. 따라서 위에 거는 n이 1일 때라는 조건이 생기고 밑에 거는 n이 2일 때라는 조건이 생기고 둘을 연산한 거니까 공통범위인 뭐만 해당해요? 얘만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아셔야 돼. 그래서 잠깐 두 문제 풀어볼게. 나는 일반하게 구하고 싶어서 밑에다가 n-1을 정리를 해요. n-1의 제곱에 플러스 n-1이고요. 전개하시면 n제곱에 마이너스 2에 넘어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죽죠? 안 죽나? 1? 죽죠. 마이너스 1 맞지? 둘 빼시면 an이 나오죠? 여기서. 그리고 둘 빼시면 너 빼기 너니까 2n이 나오죠? 됐어?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 너 뒤에다가 내가 네 번째로 n-1을 쓰면 야 얘는 2부터만 넣어야 돼 라는 조건을 쓰셔야 되고 최종 결론도 2부터만 넣어 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봐야지. 선생님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항은 A1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랑 똑같아? S1이랑 똑같고 S1은 문제 조건에서 이거였으니까 1 집어넣었더니 2에.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얘는 분명히 2부터 넣으라고 그랬거든? 근데 졸라 말 안 듣고 1을 넣어봤더니 어때? 성립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넣었다는 안 쓰고 따라서 그냥 야 A는 그냥 2n이라고 써버려. 이렇게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 이게 서술형 풀이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가 있어야 돼.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D야. 공차의 반쪽짜리야. n제곱의 개수가 지금 현재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실제로 2분의 D였으니까 너에 대한 몇 배를 주면? 2배를 주면 2가 되고 그놈이 바로 누구야? 공차야. 그리고 SN이 이렇다는 건 S1이라고 하는 놈이 바로 첫째 항일 거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잖아. 그럼 난 너랑 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AN이라는 애는 공차 N이라고 했으니까 2N이라고 받고 1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더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렇게 끝내는 거야. 한 번만 더 연습해봅시다. 내 말 따르니? 우리가 들었던 거야. 마이너스 5 N 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도 등차 수열을 해보고 얘 일반항 정리하는 거야. AN은 DN이라고 했어. DN. D는 너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10N. 그리고 1 집어넣으면 마3이죠.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니까 얘도 마3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7 끝. 이렇게 푸시는 거라고. 다 뭐냐? 저거 말? 한 번 더 안 해도 돼? 다시 이 자리가 2분의 D가 오는 자리니까 너의 두 배를 하면 공차가 되는 거고 너에다가 N에 1 집어넣은 그 값과 너에다가 N에다가 1 집어넣은 그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1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암산 때리는 거지. 1 집어넣는 마3 되려면 7 이렇게 쓰는 거라고. 가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풀지만 당연히 소수령이 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야. 근데 시험에 이 문제가 안 나와요. 개허접한 학교들만 나옵니다. 저게. 그럼 우리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시험에는 거기에 이게 나옵니다. 아,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제대로 연습하자. 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거 보신 적 있죠? 이거 뭐예요? 상수항이 있는 거. 상수항이 있고 없고잖아. 일단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뭐냐? 결론부터 얘기해봅시다. 얘의 결론은 뭐예요? 아는 친구들 있을 텐데. 얘는 일단 상수항이 존재하잖아요. 상수항이 존재하는 놈은 얘입니다. 두 번째 항부터 등차입니다. 그러니까 B구야, B구. 첫 번째 항부터 등차나요. 완전 등차긴 등차인데 첫 번째 항을 건너뛰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가 되는 수열이에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풀이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1. 첫 번째 풀이법은 아까 시킨 대로 하는 거야. SN은 마이너스 5n 제곱에 플러스 2n에 플러스 2인데 나는 AN이 궁금하니까 n-1을 주는 거야. 마이너스 5에 n-1 제곱 플러스 2에 n-1 플러스 2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5n 제곱 도와줘. 마이너스 2 플러스 10 플러스 12n 얼마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둘 빼. 그럼 AN 튀어나오고요. 좌변은 우변은 숑숑 죽죠? 그럼 너 빼기 넣으니까 마이너스 10N 숑숑 빼시면 마이너스 7 아니다 플러스 7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거네. 어디가 잘못됐니?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 뭐 계속은 아니지만 오늘 강조했잖아. 이거 쓰면 뒤에 뭐 붙여야 된다고? 얘 붙여야 된다고. 그런데 원래 문제 조건은 뭐야? 차함수니까 너가 있어요. 그럼 너랑 연산한 거니까 공통은 누구야? 얘가 돼야 되지. 그럼 우리 뭐가 궁금한 거냐면 야 여기에다가 2부터 집어넣으면 A2, A3, A4, A5는 구할 수 있는데 그럼 A1은 어떻게 됩니까를 찾으셔야 되죠. A1은 어떻게 되냐면 A1이 뭔데? A1이고 그 A1을 찾는 방법은 내가 만들어낸 식이 아니라 문제에서 준 놈으로 구하는 거니까 S1이랑 똑같고요. S1의 값은 얼마니 해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점검을 해보는 거야. 아까처럼 하지 말라는 짓을 해보자. 1을 집어넣어. 그럼 마3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저놈의 우리 수열을 나열할게 라는 기호가 이거예요. 땡땡 이렇게 쓰면 나는 AN을 펼쳐볼게 라는 놈이고 A1, A2, A3, A4 이렇게 해서 써나가는데 얘는 특이하게도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놈부터는 2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죠. 그 다음부터 연산하지마. 3 넣고 4 넣고 이거 자꾸 첫장, 두장 이런 거 첫장, 두장, 세장 집어넣을 때마다 애들 자꾸 암산하거든.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만 봤을 때는 첫장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3이죠. 두 번째는 얼마야? 2 집어넣고 세 번째는 3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n 앞에 게 자꾸 이런 인식을 해야 돼. n 앞에 게 누구라고? 공차니까 숫자를 넣어서 연산하는 게 아니라 처음 것만 맞으면 뒤에 거는 계속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3 이렇게 가는 거죠. 얘도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3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얘도 수열이고 수열이야. 등차기. 그런데 뭐야? 첫 장이 삐꾸야. 이해되시죠? 이런 놈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를 솔루션 2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SN이 마이너스 5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 상수항이 있잖아? 그러면 상수항 개무시하고 먼저 푸는 거야. AN은 대신 무조건 부분분수가 생긴다는 사실은 알아야 돼. 두 덩어리야. 첫째 항과 두 번째부터 이렇게 달라지거든? 그럼 쓰는 거야. 첫째 항은요?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는요? 할 때 두 번째 항부터는요를 얘를 보면서 쓰는 거야. 얘 보면서 똑같이 쓰면 돼. 아 이것의 2배 마이너스 10n 얘에다가 1 넣었으면 마3이네. 그럼 얘도 1 넣었을 때 마3 되게 만들려면 얼마? 플러스 7 이렇게. 그리고 위에 거 쓸 때는 전체를 다 보는 거지. 여기는 첫째 항이 와야 되니까 첫째 항은 S1이랑 똑같고 S1이라는 건 1 집어넣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시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좀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되셨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문제들을 막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막 수두룩 빽빽 있다고. 몇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너나 상수항이 있고 없고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합 정리를 하면 등차 수열의 합인데 S10은 10이고요. S20은 40이고요. S30은 뭐 할까? 50? 60?
우리가 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2분의 n 2a1 플러스 n-1d라고 해서 우리가 합을 하려면 항이랑 첫째 항이랑 공차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S10이라고 알려주면 우리가 10을 알죠. 10. 그지? 10 알아, 10. 10 알고, 그 다음에 S10을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2분의 10, 중간을 놓고, 첫째 항 몰라요? 플러스 10-1이니까 2D. 이렇게 쓰지. 그 값이 얼마래? 10이래. 그럼 마찬가지 S20은 뭐래? 그러면 S30 얼마를 구하는 방법은 첫째랑 둘째랑은 연립하시면 A1과 D가 나오겠죠. 그걸 이용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연산을 이렇게 하는 거지. 첫째 항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 첫째 항부터 10번째, 한 번째부터 20번째, 여기서부터 10번째, 11번째에서 20번째, 21번째에서 30번째 이런 계산을 좀 해. 그러면 이게 재미있다. 얘를 40으로 바꿔보자. 이거 구해보래요. 그럼 우리는 40번째 항까지는 10번째, 10개, 또 10개, 또 10개. 여기까지 총합이거든. 등차 수열은요. 첫째 항이 A1이고 두 번째 항이 A1D잖아요. 세 번째가 A1D2D고 그 다음에 A1의 3D고 A1 4D, A1 5D까지만 써봅시다. 얘를 정리해보면 선생님이 같은 개수의 항의 묶음의 합, 그러니까 두 개의 합을 정리하시면 2A1의 플러스 B고요 2A1의 플러스 5D고요 2A1의 플러스 9D잖아요. 얘네 4D 더하고 4D 더하지.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같은 개수를 묶어서 그들끼리 합을 해놓으면 걔네가 새로운 또 뭘 가져? 등차 수열을 가져.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A1, A2, A3에서 A10까지의 총합이 10이래. 그럼 너도 10일 거고 너도 10일 거고 너도 10이겠죠? 그런데 너는 얼마나 그랬냐면 너랑 더한 게 40이니까 11번째부터 20번째 한까지의 총합은 30이 되셔야 되죠. 그럼 얘도 30이고 얘도 30인 거야. 그치? 그러면 요것처럼 선생님이 앞에 10개를 묶었고 그 다음 10개를 묶었고 그 다음 10개고 그 다음 10개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새로운 등차를 이루기로 했으니까 더하기 20이었네. 그럼 얘도 더하기 20일 거니까 얼마야? 50이 가셔야 되죠. 그럼 얘는 50인 거지. 그럼 얘 또 더하기 20을 가셔야 되니까 얘는 70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40번째 한까지의 총합은 얼마나 160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공식으로 쓰시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공식으로 풀어도 나오겠지 언젠가. 그런데 공식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 마디로 푸시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랑 등비는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등차는 그들끼리의 합이 되잖아요. 등비는 그들끼리를 곱해놓으면, 그러니까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해놓으면 그들의 결과가 또 새로운 등비를 가져요. 세 개 곱하고 세 개 곱하고 세 개 곱해놓으면 또 그들끼리의 새로운 등비를 갖고 이러한 성질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일단 문제 풀면서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과제는요. 우리가 그 60페이지를 좀 열심히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60페이지가 선생님 기억의 기출이었거든요. 60페이지, 61페이지 5쪽. 괜찮죠? 66페이지 59번까지 읽어봅시다. 고생하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위치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